자,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좋은 시절 다 갔어.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어. 자, 오늘은 유럽 세계가 변화하던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들아 유럽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중세의 시작은 뭐부터 이루어지냐?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을 했다. 자, 게르만족이라는 건 유럽의 북쪽에 살던 민족이야. 근데 이제 걔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남쪽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서로마 제국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서로마 제국 곳곳으로.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서로마 제국이 일단 멸망을 하고 이제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제국이 있던 자리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자,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크 왕국이 제일 번성을 했다. 그 이유가 뭐야?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로마는 이미 크리스트교가 너무 퍼져 있고 교회의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로마 교회의 지지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서유럽에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준 게 프랑크 왕국이야. 여기 나오는 이슬람 세력은 우마이야 왕조가 쳐들어갔어. 우마이야 왕조.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마이야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다가 유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특히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카롤루스 대제였는데 얘는 크리스토교를 더더욱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메 황제의 관을 수여하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를 진짜 다시 한번 서로마 황제로 인정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이었어.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는 또 이제 학교를 세워서 이제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이로써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모두 어우러진 서유럽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죽은 뒤에 내분을 겪다가 망하게 된 데서 세 개의 나라로 나눴다고 했잖아. 이게 오는 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카를로스 대제가 왜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을까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약 1000년이나 더 가죠.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황제가 뭐야?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없고 황제 이꼬르 교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황제 교황주의다라고 불러요. 황제 교황주의다. 황제가 곧 교황이다라고 부르고,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사람이야. 자, 얘 업적 세 가지 볼게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다음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업적 세 가지 있고,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리스였고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옆에 지도 보면은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파란색인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여기 핑크색까지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와는 계속 경쟁을 하는 관계였다는 것도 기억하죠. 자, 그런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갑자기 성상숭배를 금지. 성상숭배는 뭐냐면 조각상이야, 조각상. 네.
조각상 교회 가면 가끔씩 예수님이나 이제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의 조각상 있잖아.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게르만족한테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해야 돼. 근데 게르만족은 교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조각상을 이용해서 전파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황제가 이제 금지를 하게 되고 크리스트교 세력이 동서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이 동쪽이 이거야. 여기가 동쪽.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이게 동쪽. 그 다음에 이게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 미안해요. 이게 서쪽이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쪽. 동쪽은 그리스 정교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이따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어땠냐? 비잔티움 제국은 일단 그리스 정교를 믿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한 다 짬뽕을 한 독자적인 문화였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일단 그리스어를 썼고요.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했다고 돼 있지. 이게 무슨 법전이었어? 위에서 봤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래서 얘네는 그리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해서 이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그리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를 사용한 그리스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 관련 TV 콘텐츠를 찾아볼게요. 뭐야, 갑자기 선생님의 그저 시기가 기가진이가 반응을 해가지고 잠깐 시끄러웠어. 약간의 해프닝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얘네는 건축도 잘해서 성 소피아 대성당 같은 것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잔티움의 문화는 슬라브인의 역사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슬라브족이 비잔티움을 계속 따라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 슬라브족이 누구냐면 여기 위에 살던 애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러시아거든. 지금의 러시아를 세운 애들이 슬라브족이거든. 그러니까 이 슬라브족이 굉장히 비잔티움 제국을 많이 따라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